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성면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예전에는 참 유용하게 쓰였다는데 지금은 좀 우리 주변 건물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일 수 있다고요. 특히 뭐 리모델링이나 철거 이런 거 앞두고 계시면 오늘 내용 꼭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성면이 한때는 뭐랄까, 기적의 광물 이렇게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단열도 잘 되고 튼튼하고 그래서 뭐 건축자재는 기본이고 진짜 생각보다 여기저기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관리가 아주 중요해졌죠. 그 위험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사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엄청 작아요, 그 섬유가. 그래서 숨 쉴 때 그냥 훅 들어가는 거죠, 폐로. 이게 폐나 흉막 이런 데 한번 딱 박히면 수십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큰 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수십 년이요? 와. 네. 폐암이나 그 성면폐증이라고 폐가 굳는 병도 있고요. 또 악성 중피종이라고. 이건 진짜 성면 노출이랑 관련이 아주 깊은 희귀암입니다. 아, 희귀암까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정말 한참 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게 성면이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한데요. 그럼 우리 집이나 뭐 사무실 같은데 성면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하는 법 같은 게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이걸 다루고 있어요. 건물을 뭐 철거한다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뭐 인테리어, 수리 어떤 작업이든 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성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공사 규모랑 전혀 상관없이요. 아, 규모랑 상관없이 무조건이요? 네. 건물 소유주든 뭐 새 들어 사는 임차인이든 그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는 사람이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규모랑 상관없다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그럼 그 조사는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조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는 200제곱미터, 일반 건물은 50제곱미터 이상 철거할 때는 이건 좀 규모가 크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때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맡겨야 해요. 그걸 기관성면 조사라고 부릅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정밀하게 분석하는 거죠. 아, 지정된 기관에서요. 그럼 그보다 작으면요? 네, 그보다 작은 규모는 이제 일반 성면 조사라고 해서 건물주나 공사하는 분이 직접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뭐 설계도면을 본다거나 자재 이력 같은 걸 찾아보는 식으로요. 근데 이때도 이거 좀 성면 같은데 하고 불확실하면 역시 전문기관에 성분 분석을 맡겨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안 하면 과태료가 상당합니다. 기관 성면 조사 안 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고요. 일반 성면 조사라도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와, 액수가 크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성면이 발견됐다. 특히 그 기준이 무게 기준으로 1% 이상이면 좀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1% 이상 함유된 자재가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법에서 정한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냥 막 뜯어내면 큰일 나요. 네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듣기만 해도 좀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딱 두 가지예요. 완벽하게 막고 안전하게 처리한다. 우선 작업할 공간 전체를 비닐로 아주 꼼꼼하게 싸서 밀폐해야 합니다. 바닥은 좀 더 두꺼운 걸로, 벽도 그렇고요. 외부랑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아, 비닐로 다 막는군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음압기라는 기계를 돌리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공기청정기 필터보다 훨씬 성능 좋은 특수 필터, 헤파 필터가 달린 강력한 환풍기 같은 거예요. 이걸로 작업장 안에 공기를 계속 밖으로 빼내면서 내부 압력을 바깥보다 낮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쪽 공기가 바깥으로 절대 못 새어나가거든요. 성면 가루가 퍼지는 걸 막는 핵심 장치죠. 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군요. 그럼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신가요? 당연히 작업자 보호가 최우선이죠. 그래서 방진복 입고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특급 방진 마스크나 아예 공기를 공급해주는 송기 마스크, 보안경, 보호장갑, 신발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작업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물이나 특수한 액체 같은 걸 뿌려가면서 해요. 성면 가루가 날리지 않게 습식으로 작업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 적셔서 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거한 성면 폐기물은 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튼튼한 포대에 넣어서 이중으로 꽁꽁 밀봉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정된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해야 하고요.
절차가 정말 꼼꼼하네요. 그럼 이제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밀폐된 상태를 바로 풀면 안 되고요. 그 안에서 공기 중에 성명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해야 해요. 일부러 막 바닥이나 벽에 붙은 먼지를 좀 날려가지고 공기를 채취합니다. 아, 일부러 날려서요? 네. 최악의 조건을 안 들어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농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게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인데 이거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음압기 돌리고 밀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0.01개요. 엄청 낮은 기준이네요. 그렇죠. 아주 엄격합니다. 그 기준을 통과해야만 이제 정말 안전하구나 하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이 성면 문제는 결국 내가 이걸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절차를 제대로 지키느냐, 이 두 가지가 정말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혹시 건물 관련해서 철거나 리모델링 계획 중이신 청취자분들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정말 잘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약속 같은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성면처럼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생각보다 많은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성면 위험하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이 공간의 안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성면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